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말이죠. 문재인이가 직접적으로 지금 이번 총선에 임하는 지금 야당 후보들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자, 당연히 뭐 공식적으로는요. 이 윤석열 정부의 각을 세우는 데 의미를 두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도요. 이재명한테 겁이 반짝 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왜냐?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가 지금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방파제 역할을 할 사람은 결국은 이재명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재명이가 어떻든 당대표고 또 8월에 만약에 다시 이재명이가 당대표에 나온다? 그러면 지금 친명들을 국회에서 쫙 깔아놓고 있잖아요. 또 개딸들. 당헌 당규도 개딸들의 입김이 더 크도록 고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짝 긴장하고 있고 꼬리를 팍팍 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경남 지역에 출마한 총선 예비 후보자들이 전부 문재인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요 동정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는요. 지금 추미애가 난리가 났네요. 추미애 완전히 날아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금 뛰려고 지금 준비를 했던 예비 후보들이요. 삭발 투쟁에 나섰습니다. 자, 추미애는 전혀 연고가 없고 그리고 김구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의 경우에는 지금 음주운전 전력이 드러났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하남이 뒤집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요. 원희룡 지금 이제 이 후보가 결국은 이재명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또 고발을 했습니다. 정우택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은요, 이래저래 그야말로 겹겹이 사법 리스크가 쌓이고 있다. 흔히 얘기해서요, 골로 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김용과 관련해서 오늘 재판이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요, 지금 이제 이 검찰에서는 그동안에도 좀 몇 차례 보도가 된 바 있는데, 이 김용? 이거 말이죠. 틀림없이 돈 7억 6천만 원을 받아먹은 거. 이거가 분명하다. 다시 한번 항소 기각 사유를 검찰이 밝혔습니다. 자,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김용 재판에서 김용이는 이건 전부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유동규한테 돈 받은 거 맞잖아. 유동규가 의뢰 불가했어. 근데 왜 돈을 안 줬겠나. 그런 취지로 의견서를 냈어요. 그래서 요 의견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48쪽 항소 반박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요 내용도 참고적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맨 먼저 지금 이제 경남 지역에 출마한 이 총선 후보들이요, 오늘 양산도 가고 그다음에 봉화마을도 갔어요. 양산 가면 봉화마을 가고 봉화마을 가면 양산을 가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두 군데 다 들렸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금 이제 문재인이가 이 당부의 메시지를 내놨어요. 이 당부의 메시지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요,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의 대외적으로 이제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쇼잉하는 측면에서의 레토릭에 불과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이죠. 양산에서 양산 사저에서 이렇게 쫙 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에 이제 당연히 김두관이도 들어가 있죠. 왜냐하면 김두관이 요즘 이제 지금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김두관이도 지금 팍팍 밀리잖아요. 김태호한테. 자, 그러니까 이제 급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쫙 지금 달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문재인이가 지금 이제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왜냐하면 친문들이 일제히 공천 학살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간접적으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바로 홍영표 의원을 통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지금 현 상황에 우려한다. 거기에 공감하는데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안타깝다는 말이에요. 불만과 이런 비판도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대외적인 파장.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제 민주당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예, 공천 학살론은. 지금 탈당이 지금 줄을 잇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다가 대놓고서 이재명이 너 그러면 안 돼. 이러면은 이제 개딸들한테 문재인도 난리가 나는 거죠. 좌표 찍기. 이게 딱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안타깝다. 이 말로 대치를 했지만은 이 안타깝기는요, 속으로 열불이 나는 거죠. 예. 열불을 감춘 것이고 오늘 또 그 열불 나는 불쾌감과 비판은 감췄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 이 총선 후보들한테는 총선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서 끝났다. 이번 총선은 반윤석열 총선이다. 그리고 심판 선거다. 여기에 불을 붙이고 있어요. 왜냐? 지금 그러지 않아도 민주당 심판론으로 지금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잖아요. 여당 심판론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으로 불붙는 심판론을 여권,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아주 중차대한 선거다. 예,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의 결단의 출사표에 대해서 나도 온몸으로 온 마음으로 응원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살기가 너무 어렵다. 민주, 민생, 평화의 3대 위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국민들께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다시 세워주길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참 뻔뻔스러워요. 아니 민주, 민생, 평화 3대 위기 누가 불러놓고 떠났습니까? 문재인이가 이걸 불러놓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심판했잖아요. 너는 무능한 정권이야. 무능한 대통령이야. 그래서 쫓아냈어요. 국민들이. 그런데 여전히 3대 위기 타령에 지금 빠져 있다. 이걸 보면 얼마나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는지 참 이 정도가 되면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움조차도 모르는 문재인. 이건 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대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론에 불을 붙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계기가 그런 글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말이. 자, 그러면서요. 그 염원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보이고 있고 이거 거짓말이에요. 이거 대통령 헐적에도 민심의 흐름을 모르고 엉뚱한 소리 갖고 망신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3대 위기 이거 해결하겠다는 염원이 민주당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보이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재명 지지율도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민심의 흐름을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후보들이 간절한 염원을 가슴에 새기고 온몸 온 마음을 갈아 넣는다는 결의로 선거일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개인적으로 당선되고 크게 민주당 승리를 일궈내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달라. 아니 자기가 있을 때도 대한민국을 망가뜨려 놓은 이 무능한 대통령이 떠나서 후보들한테 바로 세워달래요. 바로 세워달라고 하려면 후보들이요. 제대로 능력을 갖춰야죠. 바로 세울 수 있는 전략 그리고 마인드, 결기를 가져야죠. 아직도 현 판세, 전국, 대내외 정세를 잘못 읽고 있는 문재인과 후보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그리고 여권 심판론에만 매달리고 있다가 지금 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말이죠. 이 평산 책방 안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고 나서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이거 최근에 이제 이 책 추천서를 썼잖아요. 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저에 들어가서 비공개 차단회를 갖고 격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출정 선언의 일환으로 평산 마을 찾던 데 이어서 그리고 노무현 기념관도 찾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후보들은요. 출정 선언문 낭독을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 반대하는 범야권연대의 염원을 모아서 이번 총선에 사직생의 각오로 반드시 승리할 것을 350만 도민 앞에 약속드린다. 이거 말로야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오늘 양산 방문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요, 이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오늘 말이죠. 이 출정 선언식에는요, 지금 16개 선거구 후보가 오늘 이제 참석을 했다고 하고요. 김두관이가 출정 선언을 통해서 이 사직생의 각오로 승리에 임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추미애, 하남, 갑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출마하려다가 전략공천하는 바람에 물을 먹은 이 예비 후보들이 추민규, 요런 사람들, 지금 여기 지금 이 추민기라고 이름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 삭발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예비 후보들이 완전히 지금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당원들, 이런 분들은요, 아니, 하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이 철새가 추미애, 누구죠? 이거, 기념사업회 이사, 김용만이 왜 이런 사람들을 보내느냐? 용납할 수 없다. 자존심 상한다. 강하게 반박하는 입장문을 내놓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요, 더군다나 말이죠. 지금 대대적으로 그 삭발 투쟁에 나선 사람이 오수봉 예비 후보하고 추민규 예비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국회 안에 들어가서 이 삭발식을 하면서 이 투쟁에 나서려고 했는데 밖에서 했어요. 밖에. 왜냐하면 경위들이 못 들어오게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거 경위들이 못 들어오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반발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이제 이 국회 밖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아직 최고의 확정은 나지 않았는데 추미애하고 김용만 이사를 갖다가 왜 전략공천 하느냐. 30여 년 동안 민주당이 취약한 하남에서 현장에서 당원 동지들과 함께 실제로 부딪히면서 저변을 덮여온 우리는 뭐냐. 딱 그러면서요. 예를 들어서 화성만 하더라도 한 군데는 경선, 한 군데는 전략제라고 지정했는데 왜 하남은 유일하게 갑을 모두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전략공천을 하느냐. 이거야말로 하남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당원 당지들을 무시하는 처사다. 따라서 공정 경선을 치르도록 해달라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왜 이게 불이 붙었느냐? 오늘 말이죠. 김용만이가 음주운전했다. 이게 다 공개가 됐잖아요. 자, 그래서 더 열이 받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삭발식 도중에 말이죠. 이 삭발식 도중에 이 추민규 예비후보 같은 것은 눈물까지 흘렸다고 합니다. 예, 눈물 나겠죠. 예, 죽으라고 열심히 해왔는데. 자, 그리고 삭발식이 끝난 다음에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여기에서 민주당의 필패 공천에 국민의힘은 하남 경선이라는 필승 공천을 꺼내들었다. 왜냐하면 여기 대통령 대선 때 수행실장 했던 이용까지 다 경선에 붙여버렸잖아요. 3인. 그런데 민주당은 전략 공천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얼이 빠지겠습니까? 그래서 비상식적인 전략 공천으로 필승 선거구를 필패 선거구로 만들지 마라. 예. 그리고 만약에 이 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탈당 후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요. 결국 이제 이 김용만 이사 같은 경우는 죄송하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다라고 했지만은 때는 늦으리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 오 후보의 경우에는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오수봉, 강병덕, 그다음에 추민규 요 세 명이 예비 후보들인데 이게 집단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수봉 후보 같은 것은 하남시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그 반발하고 무소속으로 나올 경우에는 이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이런 분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플래카드를 들고요. 지금 이 반발, 하남은 호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는 사람이 하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하남은 철새를 싫어해요. 이러한 이 릴레이 반발에 나섰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하남 시민 무시하는 낙하산 반대, 뜬금없는 낙하산 인사. 하남은 철새 정치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래서요, 이 하남 주민들이 일제히 항거에 나섰다. 자, 이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추미애는 가는 데마다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요거는 서울신문에서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자, 김용희가 항소를 했잖아요. 이미 이제 5년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소 이유 1심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냈어요. 항소 낸 김용희에 대해서 검찰이 반박하는 의견서를 48쪽짜리로 정리해서 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1심 판결문이 맞다 이겁니다. 검찰 주장은. 자, 그래서 왜 맞냐? 지금 김용희가 뇌물 줬는데 뇌물 준 것이 사실이 아니다는 거 아니겠어요? 뇌물 준 게 맞다. 왜냐? 지금 이 김용 쪽에서는요. 아니, 김용규는 정말 자기네들보다 한 수 위에 갑이었다. 근데 어떻게 갑한테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무슨 소리야? 갑 아니야. 철저하게 의리였어. 예, 이러한 내용의 반박문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갑의 위치가 아니고 을의 위치였다. 이 유동규가 요거를 입증하는 녹취록까지 오늘 전부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보면 말이죠. 예, 요 내용을 보면 이 검찰의 이 항소, 이 기각 사유를 보면은요. 이 상하관계냐 아니냐가 이제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을 지금 강력히 시사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이 김용의 경우에는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했잖아요. 이재명이하고 자기들보다 김용보다도 유동규가 이재명보다 더 가깝고 지위도 높았다는 겁니다. 왜 이 김용은 이제 일개 시의원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제 이 유동규는 그야말로 그 센 도시개발공사의 본부장했으니까 더 높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사람이 자기한테 뭐가 아쉬워서 뇌물을 주겠느냐. 뇌물 줄 이유가 없다. 이렇게 지금 반박하고 지금 1심 판결이 잘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검찰은요. 무슨 소리냐. 유동규는 김용의 돈 부탁을 줄여주는 을의 위치에 불과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유동규가 김용과 그다음에 이 정진상의 술값 요구를 그대로 수용을 해서 부담한 사실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말이죠. 이재명이가 2021년도 10월에 경기도청 출입 기자간담회에서 뭐라고 했느냐. 유동규는 내 측근이 아니야. 정진상이하고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겠느냐. 요 발언도
요것만 보더라도 내 측근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상급자야? 자기네보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요것도 반박 자료로 썼다. 자, 그리고 말이죠. 또 검찰의 세 번째 주장의 핵심은 바로 뭐냐? 2013년도 3월에 김용희가 말이죠. 예, 대장동 일당을 갖다가 스폰서로 삼기로 작심을 하고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보기 위해서 3억 원을 좀 빨리 달라. 이렇게 유동규한테 부탁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에 말이죠. 2023년 3월쯤 해서 대장동 일당이 유동규 본부장이 말이죠. 본인도 자리를 잡고 커야 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배팅할 곳이 있는데 총알이 좀 필요하니 도와달라라고 대장동 일당한테 얘기한 거. 예, 배팅할 곳이 뭐예요? 김용하고 정진상이잖아요. 잘 보여야 되니까. 예, 이를 좀 도와줘. 그러니까 이 내용이 담긴 녹취록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규가요, 이 김용한테 상담을 하려고 돈 심부름을 한 것이 바로 이 녹취록을 통해서 여실히 입증이 된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김용 측에서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는데, 예, 대가성도 없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이게 법리 공방까지도 지금 이 김용 측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유동규에게 불법 정치장을 받았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이 알리바이 이게 성립이 안 돼. 뭐냐? 왜냐? 김용의 행적이 담긴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재판부에 제출해서 현장에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어요. 하지만은요, 지금 이 6억 불법 정치장을 유급하고 뇌물 7천만 원 받은 거, 이거는 1심 판결에서 그대로 인용이 됐어요. 인정이 됐어요. 이게 이제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18일 날 항소심 2차 공판 주일미 기일이 열리는데 여기에서도 만만치 않은 충돌이 검찰과 김용 간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 예,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녹취록,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물적 증거가 되겠죠.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위증 교사 의혹이 있는 김용 변호인을 소환해서 피의자로 계속 조사하고 있다. 이 점도 지금 여러분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에요, 3차례나 김용 변호인을 불러서 위증 교사 의혹에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예. 자, 왜냐하면요, 돈 준 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사무실에 있었다. 이렇게 이제 위증을 하게 시켰잖아요. 본래 유동규 사무실에 있었는데 판교에 있는, 예, 수원에 있는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 사무실에 있었다. 요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것도 다 이게 위증 이용호인가요? 상인 시장상권진흥원장 이용호가 다 이실직고 자백을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김용 재판은 2심에서도 유죄가 분명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원희룡 지금 예비 후보가 이 공선법 위반 혐의로 이재명이를 오늘 고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고발 허위사실 공표. 이게 뭐냐? 양평 고속도로 이 발언인데 양평 고속도로 이거 원희룡 장관이 봐줬다 이거죠. 처가한테. 근데 원희룡 장관이 부임하기 전에 이거는 이미 국토부에서 정리가 끝난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원희룡 지금 예비 후보가 이재명을 고발하면서 나중에 기억 안 난다고 하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김문기를 모른다 하면서 기억나지 않는다 했잖아요. 그걸 그대로 차용을 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다. 자, 그래서요, 오늘 인천 지금 이재명이를요, 지금 고발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만 한 게 아니라 정우택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원희룡 전 후보는요, 오늘 이재명 후보 허위사실 공표 3월 6일 양평고속도로 발언이라고 적힌 고발장 사진과 함께 페북에 글을 올렸는데 이 올린 글을 보면은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국토부 장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 원희룡 지금 후보가 확 바꿨다. 지금 이렇게 이재명이 주장하고 있는 거. 이거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하지 말라. 그래서 그러면서요, 김문기를 모른다던 거짓말이 생각나서 하는 얘기다. 예. 자, 이래서 이제 또 고발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이가 최고위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뭐라고 허위사실 유포했느냐? 뭐라고? 양평 고속도로를 갑자기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확 바꿔버린 원희룡 장관. 무관한 척하지만 지금까지 책임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은 이미 취임 전에 결정이 됐어. 무슨 소리야? 이거는 허위 사실이야.
요래서 오늘 고발한 거가 됐고요.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의 국민 기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왜 그러냐면요. 이 정우택, 이 돈 봉투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재명이가 이 돈 받은 게 맞아. CCTV까지 있어. 요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정우택 후보가 지금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요, 제가 단수 추적받았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다. 그러면서 이 정우택 공정한 시스템 공천, 경선을 거쳐서 선택을 받아서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후보가 됐다. 그리고 이미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대장동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허위사실, 거짓말, 이걸로 기소까지 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가 마타도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 그리고 이 선거 기간 동안의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요, 지난달에 정우택은요, 본인의 돈봉투 수익을 언급한 이재명을 갖다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는데, 바로 요거 단수공천 받았다. 요걸 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지금 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요, 오늘 또 이제 최고위에서 정우택 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았는데 CCTV에서 돈봉투 주고받은 게 그대로 찍혔는데도 불구하고 CCTV가 없는 데서 돈을 돌려줬다면서 변명하는 것이 가관이다.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 추천한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다. 이렇게 해서 허위사실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선 겁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재명이 이거 제대로 또 걸렸어요. 그러지 않아도 대장동, 그 다음에 공선법 위반, 백현동 아주 줄줄이 사탕으로 걸려 있는데 갈수록 허위사실 유포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 말고서도 이미 김혜경 비서, 이 전략공천, 이거와 관련해서 사진들이 쫙 나왔잖아요. 이재명도 수행하고, 그리고 김혜경이도 수행하고 다녔는데, 이 김혜경 비서가 전혀 수행한 적이 없다. 거짓말 했잖아요. 이게 이재명이 또 걸렸는데, 지금 이제 원희룡, 정우택한테도 또 걸렸어요. 이거 빨리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이것도 수사에 신속하게 들어가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저의 심야 방송, 앞으로도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